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정 조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그 존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멍청하고요. 그대로 바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배워야 어느 집단이든 득이 됩니다. 대기업에 만약에 들어갔어요. 엄청 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적으로 배우려면 정말 배우면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큰 자본과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가. 사람들이 대기업이 무조건 힘이 세고 대기업은 절대적인 갑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큰 조직이 크면요. 먹는 것도 커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네이버만 해도 수천 명의 근로자가 있고 그 사람들의 월급이 매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할 때마다 굉장히 크게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가 욕먹었던 게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문어발식으로 많이 해서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직접 해야 되는 큰 기업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뭐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골목상권을 침해를 못해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 페이나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 그 페이 시장이 얼마나 많아요. 알리페이도 있었고 물론 알리페이는 국내 시장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페이 시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요. 막 보면은 국내에 또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게 페이팔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정말 이제 간편결제 시장만 해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한 경쟁인데 그 안에서 네이버가 시장을 진입할 때 처음에 뭐 10,000원을 준다든지 근데 이거 막 티켓몬스터랑 예전에 뭐 쿠팡이랑 뭐 그룹폰 이런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경쟁할 때도 서로 막 추천인 막 10,000원 주고 막 경쟁 미친 듯이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어떻게 경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대기업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컨펌이 이루어지고 그런 기업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시장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를 보면 되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대기업들 하다못해 이제 옛날에 던일 그 설문조사 간 적 있는데 그 이제 좌담회라고 있어요. 던일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0년 전에 알바로 간 적 있거든요. 20년 전은 아니고 한 5년 전? 20인가 21살에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척하고 갔어, 저담에. 근데 이제, 그 돈 많이 주더라고. 근데 갔는데 던일 담배 가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던일 그 담배 디자인을 한 5개 만들어 왔어. 담배값 디자인. 그래서 무엇이 어떤 이미지인지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설문조사를 해요, 리서치 회사에서. 그리고 알바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타겟팅에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을 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좌담회를 몇 번 갔던 적이 있어요. 21살 땐가? 용돈 벌라고. 가면은 그래도 뭐 3만원, 5만원 주니까 1시간 알바한 거 지금 되게 많이 줬거든, 그 당시 치곤. 그래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많이 갔었는데, 이제 그런 설문조사를 제가 하고 느낀 게, 얘네는 이런 작은 거에도 굉장히 디테일이 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구나. 그래서 담배값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시장 반응,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도 했겠지만 시장 반응까지 보고, 근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거치는데 막 정말 어떤 경우는 2, 3억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제품은 그런 리서치 하는 데는 막 2, 3억씩 계속 드는데도 지속적으로 해요. 리뉴얼하고 또 하고 리뉴얼하고 또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대기업들이 의사결정에서 손해보기가 좀 그러니까 되게 의사결정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비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뭐 대기업들의 DP 같은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정말 데이터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편의점만 하더라도 위에 이제 정렬을 하는 거, 그러니까 비싼 제품을 위에 진열하는 게 훨씬 이득일까? 아니면은 싼 제품을 사용자들이 어떻게든 찾아서 사는 되게 스테디셀러 같은 거를 위에 정렬해서 눈높이 바로 밑에 정도거든요.
거기에 진열하는 게 더 이득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비싼 거를 차라리 위에 사람들이 잘 안 사지만 비싼 걸 눈높이 밑에 뒀을 때 실제로 그 순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 이런 결과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진열을 해요. 실제로 우리는 편의점 가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죠. 백화점에서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소비 심리학적인 그런 그 마진 테스트들을 하는데, 이렇게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문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동선을 왜 이렇게 돌게 만든다든지 등등,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떤 제품을 몇 층에 진열하는 게 더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신 박사학위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쓴 어떤 되게 여러가지 저명한 이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빌딩을 하는데, 그런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 비슷한 어플 하나가 나와도 이상하게 대기업 제품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디테일들을 다 이렇게 사각사각 이렇게 담당하는 되게 세부적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위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은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를 눈치껏 잘 배우고, 나도 나중에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월급 루팡처럼 영혼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만 하면 불만만 졸라게 많고 불만 있으면 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나오긴 싫어. 내가 가진 혜택들이나 내가 다니는 대기업의 명성은 누리고 싶지만 그 누리고 싶은 명성에 비해서 내가 할 의무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렇게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그런 구도를 막 그려가지고 정말 그 근로자들은 피해자다, 이런 망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나가지 말라고 하냐고. 여기 나가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먹고 사나요? 라고 하는데, 그럼 조용히 다니든가. 근데 지금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잖아. 우리 아이는 먹여 살리고 싶은데. 근데 그 정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본인들의 자유는 괜찮고 기업들의 자유는 침해한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복지국가들 있죠. 베네수엘라든지 이렇게 많은 복지국가들의 이제 몰락을 보면 보통 이제 기업을 되게 굉장히 못살게 굴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소위 이제 착하다고 하는 그 서민들에게 많이 베푸는데,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함께 있을 때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다가 다 시행착오를 겪고 이게 개노답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용될 소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면 되게 잘못된 거예요. 기업인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물론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선순환도 있고, 우리나라 세금의 거의 한 80% 수준은 기업인들이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자꾸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지는 모르겠다고. 어쨌든 대기업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굉장히 크고요. 그들이 내는 세금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큰 조직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그 기업에 다닌 알짜배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같이 창업을 하는 멤버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큰 기업에 좀 크게 생각하는 걸 알거든. 근데 이제 대기업의 단점이 뭐예요? 대기업의 단점은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영혼 없이 다니면 작은 조직이 그냥 작은 부품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면 너무 인생이 아깝죠.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워라벨이라든지 대부분 되게 아름다운 말들로 포장을 하죠. 물론 인간은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인간의 행복은 일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박한 인생으로 소확행을 하고 사시는 분들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은 딱 그렇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내면 딱 되는데, 꼭 이제 거기에다가 뭔가 막
그 열등감 그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되게 돈 잘 벌고 자기 인생 갈아 넣어가지고 열심히 그 큰 돈 벌고 막 남들 못 먹는 비싼 거 먹고 막 좋은 아파트 살고 이런 사람들 욕하는 그런 기업인들을 욕하고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인생 소박하게 사는 거 선택했으면 그냥 그대로 잘 살면 되지. 그 욕하고 사회적으로 그거 되게 안 좋은 기류 만들어서 그 사람들 나쁘게 자꾸 이렇게 묘사하고 이런 거 진짜 부자들 나쁘게 묘사하는 거 진짜 그거 정확하게 무슨 1800년대 뭐 독일의 그 철학가들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았어. 2000년대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발전 못하고 그런 선동이 잘 먹혀가지고 잘 된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이미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은 좀 인정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막 정말 민주주의 사회랑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 그런 뭐 복지를 엄청나게 강화해야 된다 막 이런 방향성을 띠면서 거기 안에 오묘하게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 끼워 넣는 사람들 보면 저는 좀 이렇게 동의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좋은 세상은 그냥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타트업에서 잘 배우면 필살기밖에 없는 작은 기업이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투자받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있고 받아도 글로벌하게 투자받는데 여러분들 같이 그냥 개발자 한 명이 그 투자 시장에 같이 가가지고 같이 협상을 한다? 그거는 거의 그런 일 없죠. 이 스타트업의 매력은 뭐냐면 만약에 한 4명이서 창업 한 팀이야.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팀노바 출신 졸업생이 지금 창업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시장에 팀원들이 다 가서 함께 발표하고 함께 그 뭐 수상할 때 함께 그 감동을 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이게 혼자 해나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 팀이 함께 하는데 그 팀이 또 인원이 많지 않아. 뭐 이런 거에서 정말 그 주인의식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내가 스타트업 조소기업 가가지고 내가 존나 고생하고 내가 내 다신 이렇게 사나봐라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살아보면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프리랜서도 많이 하고 스타트업 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해줬는데 내 고객이 한 80% 스타트업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거를 많이 봤는데 20대 때 이제 그런 애들 있어. 꼭 그런 얘기 하는 애들 보면 개발 뒤늦게 못하거나 너무 초보라서 막 배우려고만 하는데 연봉 낮다고 징징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도 그 기업에서 이 사람이 그 정도 값어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돈을 줘요. 그건 제가 이미 증명했잖아요. 2년 배운 친구들이 연봉 5천 이상 받아가는 거 제가 100% 확률로 받아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본인의 가치의 문제인 거지 그 스타트업이라는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좋은 건 굉장히 빠른 조직의 변화 그리고 다이어트가 된 그런 어떤 의사결정 그런 것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속도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가끔 치고 올라오는 그 유명한 스타트업 때문에 기존의 고전 시장이 이제 고전을 멸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쿠팡이 그랬죠.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시장을 확 치고 들어왔죠. 쿠팡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그 시장이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이제 뭐 G마켓이라든지 뭐 이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베이가 이제 신세계에서 샀지만 이런 쪽의 매출이 쿠팡이 등장하면서 급감하고 심지어 오프라인 시장까지 막 쿠팡이 그쪽 매출까지 먹어버리면서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와중에 마켓컬리라고 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가 쿠팡 못지않게 새벽 배송 쪽을 또 먹는 거야. 쿠팡도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갑작스럽게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틈새 시장을 또 노리는 스타트업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 스타트업을 정말 가짜는 정말 이상한 스타트업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왜 모든 스타트업을 대표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정말 대표님들 훌륭하고 엘리트고 어디 가서 졸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되게 많이 하거든. 특히나 그 임원진들은.
뭐 잔뼈가 굵은 사람들, 대기업 출신의 스타트업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미 대기업에서도 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이미 똘똘함이 증명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어쨌든 제가 보면서 가장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같은 곳에서 있어도 배우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거죠. 저는 스타트업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대기업도 제가 고객사로서 많이 보면서 대기업에서 정말 그 핵심 인재들, 거기서 진짜 핵심 인재들 진짜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대기업들의 뛰어난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어떤 조직에 있느냐보다도 그 마인드가 그 사람의 성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데 어딜 다니든 자기의 마인드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저는 물론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들은 분명히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부정하고 내가 뭐 조소기업에 다니느니 내가 얼마를 뭐 덜 받느니 이런 디테일적인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마인드적인 부분을 잘 가지고 언제든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영업자가 될 확률이 높고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생계형 창업을 유지하는 사람도 5개 중에 그러니까 5분의 2는 사라진다는 거죠. 5년 안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에 막 열광을 하는데, 공무원도 제가 한번 공무원의 퇴직률 한번 볼게요. 2020년도 10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 경력 3, 4년 정도 되는 공무원 퇴직자 수가 30.7%래요. 2048명이 이제 그 당시에 했다는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무려 26.5%, 1769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유토피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굉장히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닥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나의 가치를 브랜딩하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산을 하려면 어떤 조직에 가든 내가 살아남는 스킬들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살아남는 스킬을 배우기에는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진짜 받을 수 있는 고연봉 거의 최대 폭이죠. 네이버, 카카오, 초봉. 그런 수준으로 친구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성장한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스타트업 씬에서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참 공무원 퇴사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너무 부정하지 말고 너무나 되게 좋게만 보지 말고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 비판적을 보는 와중에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나의 가치가 보존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한다고 보통 보면 우리나라 부부들 중에 섹스리스 부부가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성적인 매력들이 서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그 처녀 때 또는 뭐 총각 때 보여준 그런 신체적인 것보다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결국에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뭐 제가 뭐 그쪽은 잘 모르지만 사실 뭐 결혼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애인도 그렇고 그 부부 사이도 막 옛날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 배우자가 뭐 아름답거나 잘생기면 좀 더 존중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뭐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좀 뭔가 이게 좀 그 안 좋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은 어떤 긴장감도 떨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매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면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은 애인이 됐든 결국엔 상대방이랑
사귀는 동안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과의 정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뭐 올인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어느 정도 재단하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된 사람들을 좋아하죠. 근데 운동 같은 걸 한다든지 뭐 겉모습을 좋게 하는 것도 자기 관리 하나겠지만 저는 직업적으로는 이런 연산하는 거 뭐 그 경험들을 잘 이렇게 내 걸로 잘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내 회사를 비하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서 내가 꼼꼼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하고 부족하면 공부를 해서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았고 저는 그렇게 막 진짜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부터 아예 뭐 되게 큰 기업 일까지 뭐 이것저것 하면서 저는 그들을 많이 비교를 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제스처의 차이가 있고 망하는 기업에서는 또 왜 얘가 망했는지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왔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학생들 코칭할 때도 어떤 프로세스가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비교 대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 교육업계가 학생들이 그렇게 까다롭지 못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말 대충 해도 학생들이 광고만 되게 이렇게 예쁜 홈페이지 만들고 그 광고 막 그럴듯하게, 그리고 요새 막 사람들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막 그런 언어만 하면 되죠. 좀 약간 멍청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언어로 그 수준을 나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래된 언어거나 남들이 안 쓰는 언어면은 되게 쓰레기야? 아니에요. 에이다란 언어나 1960년대에 막 나온 코볼 같은 거나 그거 금융권에서 아직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는 거죠. 플랫폼 기업에서 잘 그걸 안 미니까. 그러니까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제 핵심 코어 쪽에서 많이 쓰는데, 근데 그런 언어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등한 언어 아니거든요. 근데 막 굳이 막 PHP 비하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PHP만 배우지도 않아요. 노드.js도 하고 파이썬도 하고 다 하는데 저는 그걸 다 좋아하고 타입스크립트도 하고 뭐 필요하면 루아도 하고 우리 사실 언어 되게 많이 해요. 그 일렉트론도 하고 막 진짜 다양하게 하거든요. 필요하면 얼랭도 뜯어고친 적도 있고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주안점을 두지 않아요. 우리 팀원들이랑 저랑도. 근데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당연히 잘하고.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수준을 나누는 수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진짜 상프로는 언어 갖고 레벨 안 나눠요. 진짜 멍청해요.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진짜 졸라 잘하는 사람 보면 언어 갖고 그냥 극적 뭐 그게 요새 뭐 그냥 좋다더라 이렇게 소문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레벨 안 나눠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무언가를 해봤냐로 그걸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 어쩌겠어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요새 유명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은연중에 한번 들어봤을 만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좀 확실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기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별로 까다롭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학원을 그렇게 막 자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선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경험적인 측면, 현업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강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냥 홍보만 예쁘게 하고 그럴듯하게 좋은 마케터를 뽑아야 돼.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고, 만약 여기서 내가 잘 못하면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숙제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면 그 학생의 문제겠지만 숙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는 거는, 그리고 그 문제점을 알려줘도 다시 개선을 시켜주는 코멘트를 잘 해주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생각보다, 제가 이제 기초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제 기초를 이렇게 가르치면 기초에서 나가시는 학생 비율이 되게 낮아요. 사실은 뭐 제 자랑이기도 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분들이 평소에 현업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잖아요. 그 현업개발자분들이 질문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 하냐면 회사에서 있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랑 상관없이 제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 또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 은근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돼 이거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수업이랑 상관없는 질문이거든요.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스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게 되게 난이도가 또 있죠. 회사 일이니까.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무상으로 해주고 뭐 그러면서 그런 현업 개발자분들을 도와주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신뢰도가 쌓이는 거죠. 이제 배우는 친구들도 아 현업 개발자분들도 저런 고충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이제 간접 경험도 되고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긴장되는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야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위급한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되게 이게 회복이 딱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좀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되게 고무적인,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고무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좀 펼쳐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업 개발자들도 많이 도와줘요. 제가 많이 도와주고 그분들이 가진 좀 잘못된 생각들도 많이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요즘 현업 개발자분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배워보고 괜찮아서 소개시켜줘서 이제 친구의 친구가 오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오프라인도 참 강사들, 우리 지금 강사들은 되게 훌륭해요. 왜냐면 기찬 팀장도 현업 경험이 5년 이상이 있고, 제일 경험이 없는 기찬 팀장님조차도 5년 이상의 경험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팀노바랑 일한 지도 꽤 됐고, 그리고 IT 쪽에서는 엘리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조직은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작아진 것 치고는 오히려 저는 제 근무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직이 크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되게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근데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오히려 적게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학생들 진짜 마주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제가 가르치면은 그렇게 거의 안 나가요. 거의 안 나가요. 거의 한 90% 이상 안 나가는 것 같아. 거의 안 나가요. 확실히 아 이게 실력일까? 막 이런 느낌. 신뢰도의 문제죠. 들어보면 알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실력 없이 이 시장에 온 사람도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제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많은 저희 오래 관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맨날 수상하고 그쵸? 이번에도 사실은 또 수상 비대면 팀원들이 나간 대회도 수상했고 그거 제가 여러 번 공개했고 그러면서 진짜 매일매일이 다이내믹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되게 행복하고 근데 성향이 그렇게 막 행복하다고 와 이런 성향이 아니라서 행복해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제일 최악은 이거죠. 조소기업이라고 난 이미 망했다 마인드로 회사 비하하고 쓰레기 취급하면서 다니면 그냥 너도 쓰레기다 라는 딱 그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쓰레기 취급하면은 자기도 쓰레기 되는 거지. 자기 조직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욕먹이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되게 하대하면은 그게 부모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와이프를 하대하고 그러면 남들도 하대해요. 딴 건 몰라도 밖에서만은 그렇게 진짜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막대하더라도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그렇게 밖에서 대우받게 하고 싶으면 오히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더 높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더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팀노바에서 그 많은 논쟁과 이런 게 있었지만 저는 항상 제가 팀노바를 낮게 본 적도 없고 제가 가르친 친구들을 낮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좀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잡소리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참 신기한 것 같고. 아무튼 제가 하면서도 난 또라이 같아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거든. 확실히 히키코모리 기질이 좀 있어. 말을 평소에 코딩하느라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다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약간 수다 떠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방적인 수다죠. 그쵸? 크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되게 좋아하는 걸까? 히키코모리라 집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